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손사모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성훈 평가사입니다. 오늘부터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 무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1차 동영상 강의도 이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무료 강의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이제 상법 보험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농업재 보험 법령,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재배학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3월 달까지 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OT 및 보험계약법의 개요 할 텐데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재미삼아 관연도 합격자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1회 합격자인데요. 1회 때는 2015년도에 이제 1차 시험을 쳤습니다. 1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6년도에 쳤죠. 그리고 2회의 경우에는 16년도에 1차하고 2차하고 이제 모두 쳤고요. 그때부터 작년도 이제 10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2200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해서 한 430명 정도 합격을 해서 19% 정도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합격을 하고 보니까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적하고 착화수 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과조사 조금 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일이 적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조금 응시생이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응시생이 이제 딱 늘기 시작했습니다. 늘기 시작해서 작년도 10회에는 몇 년 동안 거의 10,000명 가까이 2차 시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률을 한번 보시면요. 1회 때 이제 한 20% 정도 합격률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10% 이하로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17% 정도 됐다가, 다시 4회하고 5회 때는 5, 6% 정도로 되게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가, 6회 때 한 11% 정도 되냐 했더니, 이제 7회 때 2200명 넘게 이렇게 합격을 해서 우리 손해평가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랬죠. 놀래서 약간 조금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안정화가 된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회 때는 1000명, 그리고 9회 때는 1300명이 나왔다가, 작년에 갑자기 또 합격률이 5.9%로 뚝 떨어져서 또 이때 혼란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합격률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1차 시험이니까요. 그러니까 단계별 공부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강의 진도에 따라서 1차 공부를 하자. 제가 주 3에서 4회 정도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월, 화, 그리고 목, 금 이렇게 이제 4회를 이제 올리는 거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리 교재를 전제를 한번 훑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좋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제 1차에 매진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 한 4회 정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요 진도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직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조금 만들어 놓는다, 그런 취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로는 이제 이렇게 수강을 하신 후에는 복습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한 내용은 바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아니면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예습을 좀 예습보다는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시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 3월 말에서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4월 중순까지는 시험 투자 시간을 한번 보면 1차 시험 100% 가정하면요, 2차 시험을 읽다 보면 1차에 한 20% 정도 시간을 좀 쓰시고 2차는 한 80% 정도로 2차에 좀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2차는 주관식이고, 또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차에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한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10일 정도 시험일까지는 1차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걸로 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는 이제 뭐 4월 중순부터 1차 공부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그 1차를 붙어야지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주시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카페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손사무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좀 하다 보면 카페에 이제 댓글이 있죠. 댓글이 있고 게시판에 댓글이 있고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고 또 쪽지도 보냅니다. 그리고 메일도 보내시고 전화도 오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질의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의는 우리 손사무 카페 1차 시험 Q&A 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한번 가시면 좋은 점이요.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수험 자료도 제가 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표하고 수정 사항들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지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이제 구입을 이제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제가 문자로 정오표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자로 이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배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재배학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재배학을 이제 요점 정리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본문 내용을 재배학 전반적으로 다 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요약된 내용들을 이제 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로 이제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기출 문제나 타시험에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카페에 자주 방문하셔서 이렇게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합격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실무를 이제 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재의 경우에는 이제 단권화라는 요걸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1차, 2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17일날 발간된 단권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기본서의 경우에는 그 1차 세 과목을 한 권에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고 일단 요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이 있고 또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가 있고 뒤쪽에는 1회부터 10회까지 이렇게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공부를 하셔도 우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은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암기 팁을 이제 수록했고요. 그리고 최신 법률 수정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듯이 카페 및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정오표는 카페에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이제 공지될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정오표를 공지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동영상 강의가 이제 업로드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영상 여기에 이제 좋아요하고 이제 구독을 신청을 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동영상마다 이렇게 구독을 좀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상법 보험편 쪽에 12페이지 제1장 보험계약법의 개요부터 볼 텐데요. 보험의 이해가 있습니다. 보험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 보험의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의 그 리스크, 재산이나 아니면 나의 질병, 건강 이런 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회사랑 이제 보험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이제 보험회사인 보험자가 되겠죠. 그 위험 그래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나의 이제 불확실한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이제 제3자에게
제3자인 보험자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보험의 특성 한번 보시면요. 뭐 보험의 특성, 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이렇게 있고, 손실의 집단화, 그리고 위험 분담, 위험 증가, 그리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요거는 손해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 2차 시험의 앞부분에 보면 그 보험에 대한 이제 개괄이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참고사항들은 실제 그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2차 공부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2번 보시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의 정의를 보시면 뭐 손실의 기회, 뭐 손실의 가능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그리고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위험과 관련된 개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위태가 있고, 위험한 상태, 위태죠. 그리고 손해의 원인, 손인,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마 밑에 고드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고드름에서 이제 녹으면서 물이 똑똑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위험한 상태죠, 밑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드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는 요거를 이제 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던 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머리에 피가 났다. 손해를 본 거죠. 여기 이제 손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참고사항은 위험의 분류, 뭐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위험, 그리고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그리고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그리고 그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특정 위험과 기본 위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2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넘어가셔서 이제 그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시면 보험계약법의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보험계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차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A도 차가 있고, 이제 B도 차가 있습니다. C도 차가 있고, D도 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라는 위험이 있죠.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을 이제 증가나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는 건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약관을 보고, 보험 계약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청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중요한 뭐 질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후에 이 사람을 가입시켜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 승낙을 하면 이제 보험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낙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낙성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다수가 뭐 많게는 몇천 명, 아니 적게는 몇천 명에서 뭐 많게는 뭐 수백만 명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맺어지고 이렇게 A, B, C, D 같은 이렇게 동질한 위험을 갖고 있는 이렇게 불의 사람들을 이 모인 집단을 이제 위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단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게 있는 위험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그 불특정 다수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크기 때문에 우리 공공성,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리고 또 행정적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 약자인 보험 계약자 측을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다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수의 법칙과 단체성 이렇게 있는데요. 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수를 얘기합니다. 대수, 큰 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고 보험료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험료율을 책정할 때 어떤 요율을 책정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있어 가지고 그 사고 발생 확률이나 아니면 손해 크기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은 수를 대비해서 뭐 정규 분포가 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점점점 이제 정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대수의 법칙이고요. 이에 관련된 그런 많은 숫자를 이제 단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대적 강행 부족, 그 강행 법규성 이렇게 있는데요. 뭐 다른 말로는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성,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절체적 강행 규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외가 없는 건데, 여기서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성이라는 것은 한쪽 면, 반면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고 우리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 상대적 약자인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규정보다 이제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A가 약관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죠. 약관의 내용이 이제 우리 계약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약관은 보험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죠. 이렇게 약관도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약관을 이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막 변경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대적 강자인 보험자, 보험회사 쪽에서는 불리하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 보호적 강행 규정성이다. 계약자 측만 보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그 계약자 개인으로 한번 봅시다. 개인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 집이 이제 100만원짜리 집입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 100만원짜리 집이 이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1%예요. 1%의 경우에는 계약자 측에서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 지불을 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100만원짜리가 1%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이런 얘기가 이제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법칙입니다. 계약자 개인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급부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고, 이제 반대 급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수지 상승의 원칙이 있는데, 뭐 수지라고 하면 수입, 지출, 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자가 있고요. 보험자가 받는 총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입이죠. 보험료, 이게 수입이고, 그리고 보험자가 이제 지급을 하는 총 보험금이 있을 겁니다. 보험금은 지출이죠. 지출이 같아야 된다는, 총액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수지 상승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물론 똑같지 않고 이제 보험 회사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흑자를 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그런 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계를 수지 상승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총 지급 보험금하고 총 수입인 보험료 총액이 이제 같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이제 수지 상승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윤리성, 선의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불확정한 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연한 사고 이렇게 되겠죠. 우연한 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또 이제 보험료는 적게 내고,
또 받을 때는 보험금은 많이 받죠. 보험금은 왠지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사행계약적, 도박과 같은 사행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투기적이고 약간 사기적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성 그리고 선의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에서는 선의라고 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의미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했다라는 건 이제 악이, 몰랐다는 것은 선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된다는 거, 윤리성하고 선의성, 사행계약적 성격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구체적으로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1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2가지 중에서 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자에게 이제 승낙 권한 의무를 준다. 일단 보험자가 있고 이제 계약자가 있는데 계약자가 청약을 하죠. 보험자는 어떠한 뭐 중요한 사항을 질문도 하고 또 고지사항도 듣고 해서 이제 계약자에게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 청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낙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심사를 거친다는 거죠. 그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승낙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승낙 전 사고로 인해서 거절할 사유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이렇게 있는데요. 그 보험사고가 그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기사고가 됐습니다. 기사고가 됐다든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걸 뭐 선의인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객관적 확정 효과에서 이미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이제 윤리성,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계약 당시에 계약자에게 이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계약자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암보험을 들는데 암보험을 들기 전에 너 암 걸렸냐 안 걸렸냐 언제 뭐 그 수술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이 이제 변경 증가된 경우에 통지 의무를 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 그 1월 내에 이제 보험료를 이제 정액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있어서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아서 증가된 그런 손해의 경우에는 증가가 이렇게 원래는 통지를 바로 했으면 요까지인데 더 혜택을 해서 이만큼 늘었다고 하면 이거는 보장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규정 뭐 고의나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보험 시 보험금의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뭐 재산이 이제 1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잘못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0만 원짜리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가입됐을 경우에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200만 원을 보험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보험의 비례보상의 경우에는 하나의 뭐 동일한 객체에다가 이제 A 보험자에게도 100만원, B 보험자에게도 100만원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하고 이 가치는 이제 보험 가액은 뭐 100만원이라고 하면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100만원짜리를 사고 났다고 해서 이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율,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대로 이렇게 50만원씩 뭐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례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복보험 또는 뭐 초과보험이 사기로 이렇게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제 손해방지 의무도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뭐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자 대위는 이제 크게 뭐 청구권 대위 그리고 잔존물 대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잔존물 대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떤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완파가 됐습니다. 완파가 돼서 도저히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이걸 이제 전체 손해를 보고 이제 보험자가 계약자 측에 피보험자에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자동차가 있겠죠. 잔존물, 이게 고철이니까요. 이제 고철은 이제 보험자가 뭐 이제 기속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잔존물 대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약자가 피해 본 만큼만 손해를 그 보험금을 받지 그보다 더 많이 이제 받는 그런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그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보험계약의 성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분류식 낙선계약, 유상계약, 상무계약, 상행기성, 그리고 사행계약성, 최대선의계약, 그리고 부합계약, 계속계약성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식 낙선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요식행위를 한다. 요식행위.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요식행위. 뭐 예를 들면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쓴다. 아니면 뭐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 쪽에서 청약을 합니다. 계약자 쪽에서 보험자 쪽에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제 승낙을 하면 뭐 중간에 뭐 계약서를 쓴다든가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러지 않아도 이제 성립 자체는 이렇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이고 이제 승낙으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낙선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식 낙선계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있는데요.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상, 뭐 무상, 유상 이렇게 그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계약자는 그 보험계약자는 이제 보험자에게 보험금 납부 의무가 있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죠.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뭐 그 일시에 내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분납 보험료를 내든가 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쌍방 간에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대가관계에 있어서 이제 유상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제 뭐 보험자 그리고 이제 계약자 이렇게 있으면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 납부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유상계약이고 서로 간에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이제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쌍으로 의무가 있다 해서 쌍무계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상행위성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업을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행위를 해서 영업을 한다는 거죠. 상행위를 해서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그래서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행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행계약성은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도박과 비슷한, 그러니까 왜냐면 우연은 어떻게 될 수도 모르죠.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도박할 때 화투를 막 돌리면 뭐 저희가 뭐 타짜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제 패가 어떻게 제가 들어올지 모르죠. 삐약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선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도덕적 계약 같은 뭐 사행 계약적 성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시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부합계약 이렇게 있는데요. 뭐 부합계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작성한 약관을 보고 A, B, C, D는 이제 위험단체가 약관을 보고 하는데 이 약관의 작성은 이제 A하고 이제 계약자하고 아니 그 보험자하고 둘이 이제 어떠한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뭐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약관이라는 정형화된 그걸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부합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8번을 보시면 계약 계약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계속 계약성으로 이제 약자를 이제 속으로 좀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타가 몇 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그 정오표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 계약은 한때 한 번에 이제 법률 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기간이 있죠. 뭐 시기에서 이제 끝인 종기까지 이렇게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것. 뭐 분납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보험 계약자 측에 있고, 그리고 뭐 시기에서 종기까지 이제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 계약자와 계약 관계자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강의 뭐 발음도 그렇고 이제 좀 어색한 면이 좀 많은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가셔가지고 자주 방문 드려서 이렇게 좀 하시면 저희도 이제 글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부족한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강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